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표결 참여와 탄핵 촉구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오늘로 열흘째. 시민들의 관심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성난 민심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좀 나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좀 약간 좀 머리가 좀 윤석열 진짜 보기 싫어요. 그 얘기에 더 열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열받게 만드나요? 그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싫다는 얘기죠.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년회 등 단체 회식이 잇따라 취소되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사람이 안 나와요, 시장에. 고기들 많이 죽어서 버리고 말도 못해요. 우리 이제 피해가 많아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는 사라져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반드시 표결에 동참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 대신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그때 화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다 투표하셔서.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뭐 이번에 됐으면 쓰겠어요. 아니 뭐 그런 대통령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찬성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일인 내일 여수와 순천 등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김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 표결에 당장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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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선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탄핵 표결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 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여당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와 개파 갈등으로 여당의 전의가 상실되면서 다수의 이탈표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때 62명의 여당 의원들을 참여시켰던 경험으로 판단할 때 내일 여당에서 3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해서 탄핵은 가결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광주 시민단체와 5.18 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탄핵이 될 때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회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꼭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탄핵시킵시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종교계도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이어 광주 불교연합회도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일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이번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을 향한 호소와 설득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내일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10,000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도 뉘우침 없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간첩으로 몰리고 자고 나면 폭도가 돼 있던 폭압의 시절, 피 묻은 얼굴로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가고 짓떨리는 노여움을 간직한 채 살아남은 이들이 숨죽여 흐느끼며 써내려간 역사와 외침, 민주주의여 만세. 극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은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그에게 계엄은 뭐라도 해야 할 일 중 하나였고 자신만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시민들과 국회의장까지 사선을 넘던 시간, 그는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졸로 여긴 내각과 동조 여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짓말, 권좌에 올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그의 대국민 담화 역시 거짓으로 점철됐습니다. 내뱉은 단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은 그가 천박한 단어를 쏟아내던 시간, 품격의 언어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수상 소감보다 먼저 계엄에 답해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삼권 분립조차 이해 못한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마저 부정했습니다. 국정이 힘들다며 인내와 타협 대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납득 못할 음모론을 뗄감 삼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했고 국민 분노는 격앙됐습니다. 가상현실 같은 대통령의 인식 속에 외교도 경제도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비웃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던 번지르한 구호도 무색해졌습니다. 권총을 찬 5살짜리 꼬마에 같다던 그가 아는 책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흥분하고 격노한다는 그의 정신세계를 두고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궤변과 선동의 언어로 벽을 쌓고 갖가지 이유를 가져와 책임을 회피하는 통치자. 쏟아지는 반대 증언에도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로 포장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표적이 된 먹잇감을 어떻게든 잡아넣던 칼잡이 검사의 기억, 권력에 중독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폭군의 권력 중독은 이제 종착점에 서 있습니다.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거리에선 아이돌의 노래가 불려지고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퇴행했지만 시민의 힘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겠다며 스스로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대통령.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국민이 주인된 세상,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남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수시청 로터리와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와 고흥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내일도 순천 시민 10,000명 총걸기 대회와 함께 여수 흥국체육관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집니다. 호남 출신 국민의힘 인효한 최고위원을 향해 시민사회 등이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인효한 의원이 윤석열 탄핵 투표에 불참하고 12.3 내란 관련 상설특검에 반대했다며 내란 동조자인 인효한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순천 시민들 앞에 석고대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란 수괴임을 자백한 윤석열의 즉각 사퇴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자신이 내란의 수괴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전쟁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광양시가 1년 전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가 초라해 활성화를 위한 시 행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1년을 맞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광양수산물 유통센터. 광양의 첫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도 219억여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개장 이후 1년 동안의 성과는 초라합니다. 내부 편의시설은 식당 한 곳이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고 나머지 편의시설들은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매시장 위탁 운영법인의 적자 폭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적자 규모만도 2억여 원이 넘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절약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고민도 깊습니다. 시는 수산물 유통센터의 입지와 홍보 부족, 경기 침체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가 활성화가 더딘 주요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TF를 구성하고 센터 내 편의시설 입점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입점 상인들의 과감한 관리비 완화도 결정했습니다. 상인들이 가장 부담해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관리비를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비 완화를 위한 정책을 다 마련을 해놨고요. 이 밖에도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킹 행사를 갖는 등 주기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함으로써 복합 문화시설 이미지 확산에 작수했습니다. 개장 1년여가 되도록 좀처럼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수산물 유통센터. 광양시가 새롭게 추진해 나갈 방안들이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11일 고흥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에 두고 달아나는 등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으며 숨진 여성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낙농농협조합장 강동준 및 직원 일동 153만 원, 고흥군 대서면 장선마을 주민 일동 60만 원, 풍양면 고흥마을 주민 일동 55만 원, 순천시 신대유치원 교직원 및 유아 일동 49만 700원, 여수시 경호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44만 5천 원, 고흥군 풍양면 양리마을 주민 일동 37만 원, 고흥군 풍양면 봉양마을 주민 일동 34만 원, 여수시 서강동 육통장 김귀자 30만 원, 고흥군 풍양면 안동마을 주민 일동 21만 원, 여수시 여천초등학교 6학년 일반 16만 원, 고흥군 대서면 화천마을 주민 일동 11만 4천 원, 고흥군 동일면 모아마트 황영이 10만 원, 순천시 월등면 갈전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율지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 개인택시 38회 모임 회원 일동 10만 원, 웅천동 조종익 10만 원, 순천시 월등면 화지마을 주민 일동 9만 8천 원, 고흥군 대서면 남당마을 주민 일동 9만 3천 원, 순천시 서면 추동마을 주민 일동 7만 5천 원, 월등면 화정마을 주민 일동 6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은 기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 사이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7도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겠습니다.